영화 속에서 만난 주님. 한 편의 영화를 주님의 세계관으로 해석하고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린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며 이 시대를 살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초대 손님 소개합니다. 홍익대에서 영상 영화를 공부하시고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사무국장으로 일하시는 영화 칼럼니스트 강원중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벌써 9월의 둘째 주인데요. 네. 다음 주가 추석이네요. 벌써 추석이 왔네요. 와, 시간이 참 빠릅니다. 네. 추석 명절 어떻게 보내실 생각이세요? 저는 처가댁과는 한번 캠핑을 잠깐 다녀올 것 같고 네, 또 부모님도 뵈러 가고 네, 좀 부산에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부산에 내려가고 맞습니다. 네, 바쁘게. 차편을 구하느라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기차 구하기가 요즘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또 이 추석이 지나고 나면 우리 사무국장님은 또 이제 영화제 맞습니다. 준비. 네, 이미 또 시작하고 있는데 또 더 바빠지겠죠, 아무래도. 몇 월이죠? 11월 21일부터 21일에 24일까지 예, 진행됩니다. 열리게 됩니다. 올해는 홍대가 아니고 네, 광화문에 있는 광화문에서 시네큐브에서 네, 더 이렇게 쾌적한 공간에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 잘 되시기를 네. 바라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다음 주 저희가 추석 명절이라 하루 쉬는데 그래서 좀 이 가족들 볼 수 있는 영화를 가져오셨다고 해요. 네네. 어떤 영화 소개할까요? 네, 명절에 좀 가족 모두가 같이 보실 수 있는 좀 따뜻한 가족 영화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미국의 미식축구 선수 마이클 오어의 실화를 다룬 작품입니다. 블라인드 사이드 영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실화를 다룬 작품. 저희 지난주에도 실화 배경 네. 영화를 소개했는데요. 오늘도 블라인드 사이드 실화 배경 영화입니다. 감독은 누군가요? 네, 존 리 핸콕이라는 감독이고요. 1956년도 텍사스 출생의 감독입니다. 이 감독의 이력이 좀 독특한데요. 변호사로 일을 하기도 했다가 또 시나리오 작가였다가 TV 제작자 그리고 마침내 영화 감독까지 여러 이력을 거쳐오면서 이제 영화 감독이 된 감독입니다. 케빈 베이컨과 다이앤 레닌, 팬키 뮤니즈가 주연한 마이 도그 스킵이라는 영화를 제작하면서 이제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한 미드나잇 가든이라고 하는 작품을 또 각색으로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이 미식축구 선수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미식축구에 대한 경험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소재로 한 영화를 이제 만들게 된 것이기도 네네. 한데요. 또 2002년도에는 루키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도 이제 고교 야구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고 또 2016년도에 맥도날드를 세계적 프랜차이즈로 탄생시킨 사업가 레이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영화도 이렇게 만들게 되면서 이렇게 실제 사건을 가지고 좀 감동적인 어떤 실화 영화를 만드는데 또 이제 재능이 있는 그런 감독인 것 같습니다.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실화보다 더 좋은 드라마는 없다. 맞습니다. 예, 네. 실화를 배경으로 할 때에 많이 그 영화가 또 그런 좋은 영화로 탄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항상 그 영화 끝에 보면 실제 인물들의 사진이 올라갈 때 굉장히 그 소름 돋고 짜릿한 그런 맞아요. 감동을 느낄 수 실화의 있죠. 감동이 있죠. 맞아요. 오늘도 블라인드 사이드 영화 실제 미국의 미식축구 선수 마이클 오어의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줄거리를 갈무리했습니다. 소개할게요.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방황하는 흑인 소년 마이클 오어. 그는 거리의 폭력에 내몰려 노숙을 하며 힘든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부유한 백인 가정에 임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백인 상류층 크리스천 가정의 투오이 부부는 오갈 곳 없는 그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재능을 높이사 럭비팀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습니다. 그는 강인한 체력과 잠재력으로 팀의 탁월한 수비 선수가 되어서 미시간 대학에 입학하는 기회까지 얻게 되는데요. 기독교인들이 사회 속에서 실천해야 할 착한 행실, 선행과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였습니다. 네, 오늘은 존 리 핸콕 감독의 영화입니다.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작품 소개합니다. 이 영화가 그 최근작은 아니죠? 네, 2009년도에 2009년도. 발표가 됐고 저도 학부
2학년 시절에 봤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 당시는 어떻게 보셨어요? 누가 추천하셨나요? 이렇게 추천되는 영화 굉장히 좀 유명하게 회자되고 있는 영화였어서 네, 봤던 것 같고 너무 재밌게 봤었죠. 그랬군요. 네. 저는 배우 산드라 블록을 좋아해서 네네. 필모를 찾다가 네네. 보게 된 영화인데요. 또 이 영화로 여우주연상도 받게 되었으니까. 맞습니다. 네.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받았는데 그 산드라 블록의 매력을 또 담고 있는 맞습니다. 영화이기도 하고 또 우리 미식축구 선수 마이클 오어의 이런 생애를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 영화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영화의 제목이 되는 이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하는 표현은 풋볼에서 이 마이클 오어의 포지션이 쿼터백을 보호하는 왼쪽 태클 이렇게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막는 역할이라는 거죠? 네, 수비인 것이죠. 공도 막고 뭐 사람을 막는 사람을 진행을 못하게. 네네 그런 수비의 역할인데 이 쿼터백이 자기 편 쿼터백이 공을 던지려고 할 때 왼쪽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많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상황을 두고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다. 네 표현을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좀 중의적으로는 또 이 마이클 오어와 같이 어떤 낙후된 환경에서 자라나서 좀 사회에서 외면당해서 좀 보이지 않는 아이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또 블라인드 사이드 이런 좀 중의적인 의미로 이 제목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뭐 실제 존재하지만 또 잘 보이지 않는 우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 네. 그리고 이 영화 자체 굉장히 좀 감동적이고 따뜻한 영화이긴 하지만 이게 최근에 좀 이제 좀 감동이 파괴되는 그런 뒷 이야기가 들려져 와서 짧게 소개를 드리면 저도 들었어요. 네, 2023년도 8월에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이 마이클 오어 선수가 자신을 이제 입양했다고 알고 있었던 이 투오이 가족에게 소송을 제기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문을 일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이 투오이 가족이 마이클을 이제 입양을 하는 그런 과정이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입양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영화에서 이 뭐 NCAA라고 하는 이 기관의 어떤 관계자들이 와서 이렇게 의심을 하죠. 이렇게 너가 미식축구 유망주여서 이 가문에서 너를 픽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의심과 의혹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다라는 것이 정황이 밝혀지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무엇보다 이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가 상당히 이제 당시 북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흥행 수익을 많이 거두어 들였는데 그 모든 개런티를 이 마이클 오어 선수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이 투오이 가족만 나누어 가졌다는 사실이 또 알려지면서 이제 이 영화가 좀 투오이 가족을 미화한 영화가 아닌가 이런 의혹이 이제 들기도 하는 지점이겠는데요. 실제로 영화 수익이 굉장히 엄청났는데 이 주연 배우 산드라 블록의 커리어 사상 가장 높은 이제 초대박의 영화였고 그렇습니까? 네. 제작비 2,900만 달러보다 9배가 넘는 수익을 거둔 엄청난 흥행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좀 다른 비하인드로는 이 영화의 주연 배우인 퀸튼 아론이라는 배우인데요. 굉장히 거구의 이제 배우이죠. 네. 이 배우가 이제 영화에 출연작이 많지 않았는데 이 오디션을 가서 그때 이제 배우를 하는 한편 경비원으로도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오디션을 이제 마치고 나오면서 자기가 캐스팅이 안 되더라도 이 세트장에 경비원으로라도 좀 써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주연 배우로 발탁이 되는 그런 또 이렇게 일이 있었고요. 근데 얼굴이 낯이 익던데요. 아마 이 영화 이후에 조금 또 출연도 하게 되고, 네, 그 좀 연기가 일부러 그런 건지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네, 일반인을 데리고 했나 약간 그런 생각까지 들 만큼,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수룩한 연기를 많이 잘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산드라 블록도 이제 이 영화에 처음 한 2주 동안은 본인의 연기에 굉장히 좀 만족스럽지 못해서 내가 중간에 그만둬야 되나 그런 하차 고려까지 했지만 끝까지 진행을 했는데 마침내 이 영화로 굉장히 이제 제8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까지 수상을 하게 되는 그런 또 좋은 어떤 커리어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극 중에 등장하는 그 대학교 코치들이 와서 이렇게 다 이 마이클 오어를 데려가려고 막 출연을 하는데 우리 대학으로 와라. 네, 이 사람들이 다 배우들이 아니라 실제 그 대학교 총장들, 진짜요? 헤드 코치들이 직접 와서 이렇게 출연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약간 대학교 홍보 영상 같은 본인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기도 했었죠. 이 장면 시즌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 오어가
잘하는 선수라는 게 알려지면서 서로 이제 자기 대학으로 유치해 가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 조건이 그 동생이죠. 어린 동생한테 네네. 뭘 해줄 것이냐.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근데 뭐 너에게 이런 걸 줄게라고 하면 통과 뭐 이런 장면이 있는데 재밌었어요. 감초와 같은 역할을 네, 해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산드라 블록이 이 영화로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했고 엄청난 이 영화가 흥행 수익을 거두었군요. 네. 그 넷플릭스가 원래는 이제 비디오 대여업을 했던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온라인 플랫폼이 되기 전에 그래요? 네, 비디오를 빌려주는 비디오 가게 같은 이제 거기서 출발한 게 넷플릭스였는데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온라인 시장이 시작되기 전까지 가장 많이 좀 흥행 수익을 거둔 영화가 또 이 영화다 이렇게 넷플릭스 측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막 히어로 영화 이럴 것 같은데 이 영화가 네네. 사랑을 받았군요. 영화적 해석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게 마냥 감동만 받기에는 저도 사실은 영화를 좀 양가 감정으로 봤는데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영화에 좋은 지점이 있고 또 이제 영화가 좀 15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이다 맞아요. 보니까 지금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좀 갸우뚱? 비판을 하게 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네. 영화가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영화의 제목처럼 미국 사회에 대해서 좀 어두움에 가리워져서 보여지지 않는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 투오이 부부 주변에 있는 백인 친구들 그리고 이 기독교 학교죠. 윈게이트 학교의 백인 선생님들 주로 백인들이 이 모두가 마이클 오어라고 하는 거구의 흑인 선수에 대해서 학생에 대해서 동일한 태도를 보이죠. 어떤 것이냐면 대놓고 막 차별적인 행위를 막 노골적으로 하진 않지만 이 흑인 빈민가 출신인 마이클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이들의 생각과 말에서 가득 어떤 배어져 나오는 것을 영화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영화가 그동안 이 가리워진 영역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 자신이 부요하고 안온한 어떤 영역 바깥에 있는 이웃의 처지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마침내 이 마이클 오어라는 아이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되면서 그 벽을 넘어서 손을 잡게 되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 바깥에 어떤 그 자기 자신의 사회 바깥에 가리워진 어떤 그 자기가 보지 못했던 영역들에 대해서 관객들로 하여금 보게 만들고 관심을 갖게 하는 영화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좀 좋은 영화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화적 구성이나 또 배우들의 연기가 사실 너무 좋아서 굉장히 이제 가슴 따뜻하고 나도 이타적인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지향하게 만드는 되게 좋은 가족 영화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장점은 네. 그렇지만 또 한편 또 2009년도에 제작되었던 것을 염두를 했을 때 그 시기의 영화로서는 제 역할을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15년 후에 다시 영화를 보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조금 위선적인 게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영화의 이제 주요한 주인공들이 부유한 백인 백인들이죠. 사회. 그리고 이 백인들이 불우한 흑인을 이 가난으로부터 구제하는 그런 구원 서사를 또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어떤 양가 감정이 들게 되는 지점이겠는데요. 또 그렇지만 이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하는 표현에서부터 느껴지듯이 눈앞에 이렇게 놓여 있는 어떤 이웃의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백인들 자기 스스로들을 겨냥한 그런 비판. 그리고 영화의 말미에 보면 이 마이클과 같은 수많은 아이들이 처한 현실을 좀 가슴 아프게 이렇게 장면 보여주면서 이런 구조적 고민으로까지 연결을 했다라는 점은 영화로서는 이제 훌륭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2024년도 이 시점에서 이 영화가 다시 만들어진다면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부유한 백인들이 자선을 베푸는 그런 스토리를 넘어서서 이런 구조적 불평등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차별과 불평등이 사라지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한 꼭지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아마 다시 제작된다면 네네. 이 영화가 이제 흥행 인기가 있었다고 하니까 저희와 같은 양가 감정으로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한편에서는 백인 주류 사회에서는 그래 봐 백인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니 네네. 이런 이제 시선으로 이 영화를 또 입소문 타고 봤을 것 네네. 같고 한편에서는 우리 그 주인공 마이클 오어와 같은 입장일 텐데
마이클 오어가 그 최근에 한 인터뷰를 보니까 이 영화를 자기는 잊고 싶다. 네네. 이 영화에서 자기 너무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그려졌는데 네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캐릭터는 물론 캐릭터로서 이제 역할을 하지만 이 실제 인물은 좀 불만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예. 저도 마이클 오어 본인도 그랬을 것이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어떤 흑인 빈민가 실제 그분들이 이 영화를 봤을 땐 또 어떤 감정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기분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겠다. 썩 좋지 않았을 것 대상화되고 같아요. 예. 또 어떤 구제 대상으로 이렇게 좀 받아들여질 것 같아서 음. 저도 다시 보니까 이제 그런 음. 지점도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요. 저도 그랬거든요. 네네. 이게 조금 영화를 보는 눈이 넓어진 것 같아요. 시대가 바뀌기도 했고 네. 저도 15년 전에 만약에 그때 음. 봤다면은 맞아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 네. 이렇게 그냥 보고 끝났을 음. 것 같아요. 저도 그 어떤 자신들의 부유함을 정당화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칫 그런 영화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뭐 이 부부 주인공 여자 그 남자 그 부부가 뭐 실제로 이러셨을지 아니면 또 어떤 진심이 있는데 그게 또 이제 잘 드러나지 않았을지는 뭐 저희들은 모르죠. 네네. 모르지만 이 영화 자체로 봤을 때는 그런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또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 다큐멘터리 한 편 추천했잖아요. 이거 보면서도 저도 그 우리가 어떤 이들 다른 이들을 도와줄 때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나는 잘났고 착하기 때문에 너를 수혜적 입장에서 도와주겠어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제 평등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 함께 살아가자라고 하고 손을 내미는 것이 참 좋은 방식인데 네네. 그런 면에서 이제 뉴욕에 있는 많은 홈리스들을 돕고 있는 목사님을 다룬 그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길 위의 뉴요커라는 작품인데 요거 역시 K 다큐입니다만 이제 그 홈리스로 실제 자신이 살았던 경험을 가진 목사님이 그 홈리스로 살아가고 있는 한인들을 도와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환경도 아니에요. 지하실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걸 또 한번 보시면 비교적으로 실제 이런 인물도 있다라는 감동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저는 제리 맥과이어라는 영화도 좋아하는데요. 결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네요. 예, 네네네. 결이 비슷한데 이건 물론 좀 스토리가 좀 다릅니다만 네. 어쨌든 비슷한 결로 여러분께 추천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가족 영화로 이제 사목님이 추천하셨잖아요. 네. 그럼 가족들이 함께 보면서 이런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아마 또 세대별로 또 보는 눈이 또 다를 다르실 것 같죠? 것 같고 그리고 또 다양한 이제 연령대들이 나오기 때문에 각자의 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 또 상황에 맞게. 네. 자, 그렇다면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주님의 형상 느껴봐야 할 텐데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영화 초반에 보면 마이클 오어가 입학을 하게 되는 윈게이트 학교죠. 기독교 학교의 교무실 그리고 교정에 여러 가지 문구가 적혀 있는데 뭐 이런 문구들입니다. 크리스천답게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면서 자주 만나게 되는 그런 어떤 행동 강령이나 또 신앙 고백 같은 문구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영화 속에서 좀 이렇게 자신의 그 곁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했던 백인 교사들이 좀 자기들의 편견을 거두고 이 마이클을 학교로 받아들이게 하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런 신앙 고백과 문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네. 이 영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좀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어떤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때로는 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조차 너무 부요함에 젖어서 이 영화의 인물들처럼 좀 눈이 가리워지고 이렇게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영역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백인이라고 하는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당시 미국의 어떤 사회적 특혜가 준 부유함들이 있을 텐데 그 속에 갇혀서 정작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어떤 사회 외진 곳에 있는 이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거나 심지어 차별하고 학대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기도 하는 것들을 우리 현실 속에서도 종종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그리고 또 이 영화의 이후에 이어지는 그런 뒷이야기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온전하게 연그러지기까지
좀 우리의 선행 그리고 양심 같은 것들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짐을 하게 되면서 좀 겸허한 마음을 가게 되게 됩니다. 이 블라인드 사이드 되게 재미있고 따뜻한 가족 영화이기도 하고 또 같이 좀 대화할 수 있는 영화인데 추석 연휴 동안 함께 감상해 보시면서 또 가족들과 많은 대화 나눠보시는 영화로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후의 상황들이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네. 뭐 뉴스로도 알려졌긴 한데 그래도 이 투오이 부부가 처음에 이 마이클 오어를 발견하고 세탁소인가 그 무인 세탁소에 생활하는데 그런 모습 발견하고 이 집으로 이렇게 오게 하는 그거는 참 감동적인 것 같아요. 네, 실제 뭐 상황이 어땠든지 영화 자체를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이타적인 존재 그리고 나의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나눠주고 싶은 마음들이 들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매우 많이 있죠. 진짜 우리가 뭐 길에 있는 얼마나 많은 생명이 있습니까? 지금도 막 추위에 떨고 있고 네. 비를 맞고 있거나 또 먹을 걸 먹지 못하는 많은 길 위에 있는 존재들이 있을 텐데 좀 우리의 시선을 그곳으로 향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더불어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좋은 영화 또 가족 영화로 소개해 주셨어요. 블라인드 사이드 만나봤는데요. 다음 주는 저희들이 추석 연휴로 한 주 쉬고요. 저희들은 3번째 주에 만나겠습니다. 강원중 사무국장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